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방에 한화 시스템을 검색해보면, 자, 2월 12일에 종가 매매 관점으로 한화 시스템을 공유드렸습니다. 왜 드렸냐? 거래대금이 이날 1조 4천억, 당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동반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한화그룹주가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한화 시스템은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외인 기관의 양 매수세도 좋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되면 다음날 개파락이 뜬다거나 종가 대비 수익 구간을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건 연습해 봐야 된다라고까지 영상의 제목을 달았었죠. 네,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가 매매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심화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전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직장인 분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시는 게 종가 매매잖아요. 실제로도 직장인에게 가장 적합한 게 종가 매매나 스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중인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공부방에 종가 매매 관점으로 종목들을 많이 공유드리고 있어요. 일전에 이론 강의는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공유드렸던 종목들을 사례로 왜 종가 매매하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지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성공한 종가 매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론만 들으셨을 때보다 훨씬 좀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 강의를 열심히 보셨고 공부방에서 매매 경험도 많이 쌓이신 분들은 오늘 강의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앞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종가 매매를 할 때도 성공률이 확실히 높아지시게 될 겁니다. 주말 제외하고 오늘 2월 14일까지 딱 10거래일째인데 그동안 종가 매매 종목 공유드린 게 BHI,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SAMG 엔터, 온코크로스, SOS랩, 클로봇, 휴림로봇, 제주반도체, 전진건설로봇, 하나시스템, 하나엔진까지 총 11개입니다. 거의 매일 공유를 드린 거고요. 이 중에 다음날 수익 구간이 나와서 종가 매매를 성공한 종목은 총 11개입니다. 2월에 공유드린 종목 모두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공부방에 2,000분이 넘게 계십니다. 눈을 뜨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다 보고 계신데 제가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100%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운도 따라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한 건 항상 극도로 신중하게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 수익 인증 댓글과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어떤 댓글에 보니까 이게 진짜냐, 무료로 정말 이렇게 정보를 주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 실제로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처럼 운영하면서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긴 해요. 근데 정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영상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이 상단에 나오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즉시 입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식 단기 매매 공부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 선정에 도움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직접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공유되는 종목으로 돈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 자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여도 주식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도가 부족하면 수익을 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일단 내가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면 베팅을 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 판단이 안 되는데 남의 말만 듣고 베팅을 하는 거는 더 잘못된 거고요. 맞죠? 엄밀히 말해서 저는 추천의 개념이 아니라 의견을 공유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더 사라, 이건 적게 사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시드머니도 다르고요. 자신의 관점을 꼭 키우셔야 한다는 거,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쌓으셔야 한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 종가 매매에 대해 또 종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2월 동안 드렸던 종가 매매 종목들 중 다음날 바로 큰 수익 구간이 나와준 종목들을 검증해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종가 매매는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윙은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이 거래일에서 약 2주 정도는 상승폭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제 강의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파동은
큰 파동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내일 상승이 나오고 끝날 종목은 고르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단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줄 것 같은 종목은 비교적 고르기가 수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사서 내일 오르면 파는 종가 매매라고 해서 좁은 시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꼭 새겨두시고 남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가 매매는 장이 마감될 무렵에 매수해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수익을 실현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빠르면 2시 이후부터 매수할 종목을 관찰하기 시작해서 장이 마감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건데요. 장이 막 개시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처럼 이 시간대도 장이 끝날 무렵이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간대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는 점은 시초가 매매와 공통되지만 종가 매매는 장 막판의 종목을 고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시 이후에는 오늘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거의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소식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수급은 어땠는지 등 여러 가지 노출되는 정보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종가 매매를 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종가 매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기 매매는 주도주를 매매했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가장 높아요. 주도주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방에 한화 시스템을 검색해보면 자, 2월 12일에 종가 매매 관점으로 한화 시스템을 공유드렸습니다. 왜 드렸냐? 거래대금이 이날 1조 4천억, 당일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동반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한화그룹주가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한화 시스템은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외인 기관의 양 매수세도 좋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되면 다음날 개파락이 뜬다거나 종가 대비 수익 구간을 안 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건 연습해 봐야 된다라고까지 영상의 제목을 달았었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차트를 보면 자, 2월 12일 자, 드린 날이 이날이고요. 다음날 이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조정 이후에 더 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보고 저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좋은 조건들이 나오면 공부방에 따로 공유를 드릴게요. 보신 것처럼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힘을 가진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같은 테마에 묶인 종목들도 집단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종가 매매의 단점은 시간에까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악재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이나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미국 증시 급락이 나오면 또 개파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100% 수익 내는 기법 같은 건 없어요. 그래도 주도주 매매를 하면 떨어질 때는 가장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도주가 특정되고 주도 테마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고르기 모호한 그런 순간들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조건들에 해당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종가 매매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동반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1,000억 이상은 터져줘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슈의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반짝 영향을 주고 끝날 만한 소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게 좋습니다. 최근에 테마를 이루면서 큰 상승 파동이 나왔던 로봇, AI, 양자 등 기본적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이슈들이죠. 기준봉을 만들면서 초기에 급등하는 종목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의 이슈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판단하시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보시는 게 최고예요. 세 번째는 수급도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만 오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총이 좀 있는 우량주들이 빅이슈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외인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들이던 종목이 급등 출발을 하면 이게 큰 상승 파동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차트상 정배열이고 흐름이 좋은 종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돌파 직전에 밀리지 않고 마무리되는 종목 혹은 돌파하고 마무리되는 종목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종가 매매를 안 하는 날과 하는 날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많아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되거나 리스크가 있어 보일 때는 일정을 파악한 뒤에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정은 제가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음 날 예상대로 가지 않을 때는 바로 자르셔야 됩니다.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좀 눌리다가 슈팅이 나올 거야,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단 자르고 다시 전일 종가를 강하게 돌파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다시 진입을 하시는 게 낫지 종목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잘 모르는 종목에 뇌동매매하지 마세요. 평소에 테마가 형성되면 어떤 종목들이 그 전에 묶였는지, 어떤 종목에 끼가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취합을 한 뒤에 종목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고 아는 종목이 상승할 때만 시나리오를 짜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오후장에 갑자기 들어 올리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보다는 오전장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우상향한 종목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 사례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은 아까 보여드렸고 바로 어제 2월 13일에는 한화엔진을 종가매매 관점으로 3시 2분에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 한화비전이랑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화비전은 솔직히 제가 다른 하나그룹주들에 비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제가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종목들을 종가매매 관점으로 좀 공유를 자주 드렸어서 공부방에 계신 좀 감 좋으신 분들은 왜 한화비전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가 일단 잘 그려지지 않았고요. 이 분봉상 차트를 보면 어제 조용히 있다가 이 후반에 들어 올리면서 끝났어요.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상한가 가는 거는 장 초반에 확 가버리는 거. 그러면 못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음날 오히려 갭이 뜰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파동이 센 거. 뭐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막 저항받고 하락했다가 막 다시 올라갔다가 이걸 뚫고 올라갔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좀 파동이 센 종목.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면서 상한가 가거나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종목은 다음날 세게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포가 더 올릴 건데 털고 가려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그리고 후반에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마무리되는 종목, 이런 경우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하나비전은 딱 한 틱 정도 종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종가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없게끔 움직였다가 쭉 빠져버렸죠. 이거는 종가 매매로 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한화엔진은요, 제가 공유드렸던 한화엔진은 오늘 밀리면서, 자, 어제 드린 게 이거고 오늘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분봉으로 보면, 자, 어제 종가 대비해서 갭이 살짝 뜨면서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정적 VI가 발동돼서 10% 이상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대비해서 10% 이상 올랐다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화엔진을 VI 걸렸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VI 발동됐다. 원칙적으로 VI 이후에 저항받는 모습 보이면은 일단은 매도가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매 참고하시고 의견도 확실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은 큰 폭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수익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서 종가 베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자, BHI를 검색해보면 2월 10일에 2월 10일 종가 매매 관점 공유로 BHI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때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라는 소리죠. 자, BHI 검색해보면 2월 10일이 이날이에요. 자, 이날 정확히 여기서 눌림이 끝나고 지금 계속해서 연속 상승이 나왔죠. 뭐 눌림목을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이제 종가가 여기니까 종가 대비해서는 소폭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그 뒤로 계속 쭉 상승이 나온 거예요. 당시에 원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차트상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악재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예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러면은 뭐 수익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자, 2월 10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급이 좋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으면 뭐 안 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바보 같은 말이고요. 외인 기관이 판다고 이거 확률적인 거지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산다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와 다른 예로 그 다음으로는 전진건설 로봇도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2월 7일에 전진건설 로봇 종가 매매로 공유를 드렸어요. 전진건설 로봇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고 시총도 BHI보다 좀 더 무겁습니다. 이때가 이제 2월 7일이었으니까요.
상한가 마감을 했고 이때 역사적 신고가였고 외인기관 양매수가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진건설로봇 2월 7일 제가 드린 날 다음 날을 보면 갭이 크게 뜨면서 종가 대비 수익 구간이 나왔죠. 그리고 부근에서 지지를 받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매매 가능한 종목에 접근해서 종배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때 같이 드렸던 제가 제주반도체랑 SOS랩도 같이 공유를 드렸어요. 전진건설로봇이랑. 자, 확인해보면 제주반도체 2월 7일이 이날이에요. 자, 이날 대비해서 다음 거래일에 수익 구간 나왔고 지지받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OS랩은 자, 2월 7일 이날 이후로 이틀 연속 수익 구간 나와주고 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21선 지지를 받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한국첨단 소재를 검색해보면 자, 이거를 한국첨단 소재를 제가 장 초반에 맨 처음으로 공유 드렸을 건데 12월 19일 8시 52분에 한국첨단 소재를 공유 드렸습니다. 12월 19일에 한국첨단 소재를 보면 자, 12월 19일에 한국첨단 소재 분봉으로 볼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거의 9시 5분에 상한가로 갔거든요. 근데 시초가에 제가 장전해 드렸으니까 잡으신 분들은 보유하실 수가 있었겠죠.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근데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장 초반에 확 묶이면 못 사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갭이 뜰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12월 19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자, 갭이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갭이 떴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주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첨단 소재는 소형주인데요. 이때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12월 19일부터 한국첨단 소재의 이 수급을 보면 자, 12월 19일 자, 팔자예요. 외국인이. 오히려 개인 매수죠. 그 이후로 계속 슈팅이 나오는 동안 이게 1월 8일부터 떨어졌는데 보면 개인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한참 오를 때. 외인은 팔자였고요. 그러니까 개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올라간 종목이라는 뜻이죠. 상승이 시작되기 전이나 급등이 나올 때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딱히 도드라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가벼운 소형주는 개인 매수세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세력이에요. 이게 개인 수급은 수급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근데 변동성이 커서 위험하죠. 쉽게 더 막 날아갈 수 있는 만큼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가끔 심리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개인적인 거고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심리 부분은 뭔가 진짜 좀 제가 감히 가르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인생 선배님들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가르치려 든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심리에 대한 제 생각을 3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 꾸준히 수익을 쌓아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봐요.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빨리 가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요, 전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디디면서 목적에 다다라야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오늘 수익을 많이 내야겠다는 각오보다는 절제할 각오를 하고 임하시는 게 느릴 수는 있어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원칙을 강조했던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역설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후라면 자신의 감각을 너무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 제가 심리 관련한 영상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봤어요. 확률이 낮은 게임을 사람들한테 시켜놓고 변화를 알아보는 테스트였던 것 같은데요.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는 한참 반복하고 나서야 이 게임은 확률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일부는 끝까지 게임의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한참 반복을 하고 났을 때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인지는 못하더라도 게임에 임할 때 뭐 점점 손에 땀이 난다거나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신체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 신체와 우리의 심리는 본능적으로 성공하기 전, 실패하기 전에 비슷한 반응을 기억해 놓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줍니다. 어떤 감정 변화나 심리 변화를 느꼈을 때 그걸 캐치하고 본인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연습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들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익숙한 것, 많은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을 새로운 창조물인 양 재검토하는 사람이 독창적인 사람이다. 화가는 밝고 푸른 하늘을 물감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캔버스의 주변을 어둡게 하여 대비됨으로 표현하면 밝은 하늘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그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구절들처럼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고 어둠을 통해 빛을 찾는 사고를 해나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